소비자 행동론 15주차 두 번째 강의 15- 중고 집단 및 가족의 영향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고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 집단은 보통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순히 규범, 가치, 신념 등을 공유하지만 그들의 행동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두 명의 집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집합이 집단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중거 집단은 구성원들의 집단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행동을 반영하게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과 중거 집단의 차이를 영향을 주느냐 못 주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못 미치느냐 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중거 집단에 의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직계 가족 같은 경우는 어버이날 가족 식사 장소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직계 가족은 어느 식당을 선택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직장 종료의 이 중고 집단에서는 일을 끝내는 후에 회식을 하기 위해서 식당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다, 이것을 우리는 중거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성원의 가치관이나 견해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행동에 반영이 되는 집단을 일반 그냥 집단과 중거 집단을 구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거 집단의 영향을 보면요, 소비자들의 욕구와 구매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규칙과 표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매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는 어린이가 아침에 먹는 시리얼 및 식품을 구매하지만 실제 소비자는 어린이가 되는데 그 영향을 주죠. 그래서 가족은 중거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동료 집단들이 하는 게임들 영향을 줄 수 있죠. 직장 내 축구 동호회는 어떤 유니폼을 구입하는데 어떤 유니폼을 구입하자, 뭐 나이키로 하자, 아디다스로 하자, 아니면 일반 브랜드로 하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회사 작업복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거 집단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인맥을 통한 정보, 이것도 하나의 투자 및 자녀 교육 등의 큰 영향 요소가 되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고 집단의 내용은 어떤 집단이 특정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해서 발휘하는 영향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봤는데요. 그 집단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그 집단의 본질, 그 제품의 특성에서 좌우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 집단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집단이라고 마케트는 생각하고, 늘 중고 집단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할 것인가에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고 집단의 유형을 볼 건데요.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해오는 경우는 긍정적 해온 집단, 아니면 부정적 태도 경우는 거부 집단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비회원은 열망 집단과 해피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거 집단의 내용이 긍정적인 회원 집단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회원 집단의 유형을 보면요, 비공식 집단이 있는가 하면 공식 집단으로 구분이 되더라. 보통 1차 집단은 가족이나 친구, 이건 비공식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나 회사는 공식 집단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집단으로서 비공식 집단은 쇼핑 집단이라든가 스포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식 집단은
동창회 집단이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동창회라든가 회사, 학교 이런 것은 공식적인 어떤 모임을 갖고 있지만 비공식 모임에는 쇼핑하는데 어떤 동호회, 어떤 것을 선호하는 아니면은 뭐 야구 동호회, 축구 동호회 이런 식으로 스포츠 집단은 어떤 비공식 집단으로 봐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열망 집단의 유형인데요. 접촉과 비접촉인데 열망 집단 유형 중에는 자주 만나서 예상적 집단이라고 하는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모임을 갖고 하는 집단을 이야기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비접촉 집단은 상징적 집단이다. 뭐 축구 동호회다, 뭐 야구 동호회다. 이렇게 해서 만나진 않지만 어느 순간에 약속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집단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브랜드 커뮤니티는 특정한 브랜드에 대한 공통 관심을 가지고 공유된 의식, 양식, 전통,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 간의 유대 모임이다 이렇게 하는데 다양한 브랜드 커뮤니티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브랜드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물리적인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 구분 없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아니면 모이지 않으면서 사이버 공간에만 활동하기도 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다가 또 모여서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는 보통 포털 사이트 내에 주로 가입을 모이기도 하고 요즘은 SNS를 통해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는 의류, 자동차, 전자제품, 식료품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뭐 자동차 동호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모이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어떤 자동차 한 종류의 동호회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모임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뭐 이렇게 하는가 하면 또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드론 커뮤니티, 드론 하는 사람들의 동호회를 또 어떤 브랜드를 택해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어느 공간에서 실제 이렇게 드론을 띄워보는 뭐 그런 모임도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뭐 그 SNS 상에서는 브랜드에 대한 그런 또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름에 뭐 간단한 슬리퍼 하나가 유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브랜드 커뮤니티는 SNS부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특히 브랜드 커뮤니티 중에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동호회가 이루어지지만 국내에서도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의 동호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군데 모여서 뭐 SNS나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동호회 커뮤니티를 이루기도 하는데 또 일부는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서 뭐 자연 환경이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포털 사이트 내에서 움직여진 것들을 보면요. 포컬 커스터머 이 중심 고객이 그냥 일반 고객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또 일반 고객끼리 서로 교류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소비자가 운영자가 돼서 운영하는 포컬 커스터머라고 하죠. 이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브랜드의 인포메이션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마케팅 관리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마케팅 관리자가 의도적으로 고객을 브랜드 인포메이션을 알리면서 관리하고 또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고객은 고객끼리 서로 각자가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뭐 다시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만 마케팅 운영자가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 소비자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있다. 근데 보통 대다수는 소비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마케팅 관리자가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 관리자가 마케터가 일부러 또 마케터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을 모으고 또 운영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랜드 커뮤니티 활동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 마케팅의 시차점으로 두기 위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활동 이유는 신뢰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상품을 이용하는데 좀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서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거기 한번 보이고 싶은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또 브랜드를 매개로 인간 중심적 활동이 가능해서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소속에 참여하고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사회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매개로 인간 중심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기업의 행포나 제품 문제점에 대한 대응까지 해가는 이런 내용들이 브랜드 커뮤니티의 활동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회원이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매우 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의견이 대부분 커뮤니티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는가에 따라서 커뮤니티의 생명력이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회원이 커뮤니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는 부분이 브랜드 커뮤니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implications, 이 시사점을 한번 보면요. 단순 참여자가 비극적인 회원에서 그리고 핵심 회원으로 비적극적인 회원에서 비적극적인 회원에서 핵심 회원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고 이 순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브랜드 커뮤니티 활동 부분을 우리는 마케팅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순환이 선순환으로 촉진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케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커뮤니티 활동 이유가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이 브랜드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인간 중심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기업의 행포나 제품의 문제에 대한 것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브랜드 커뮤니티 활동 이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벌써 동호회가 이렇게 브랜드 커뮤니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브랜드에 대한 벌써 애정이 있는 쪽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거 집단의 영향의 전략적 시사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광고 전략은 전문가적 판매원 이런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지지받는 광고 모델이어야 되겠다. 광고 모델이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어떤 또 규범적 영향이 좌우한다고 해서 광고 전략 부분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그 제품에 대한 칭찬 등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커피를 뭐 맛있는 커피다. 또 뭐 우아한 머리카락, 청소가 쉽게 되는 마룻바닥, 그리고 좋은 향기의 포도주, 조용하고 안락한 성창에 대한 칭찬 등 이런 것들이 어떤 광고에서 예로 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적 판매 전략인데요. 정보 제공 영향은 판매원이 그 범죄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고 합법적인 정보 옹천이라고 생각될 때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람으로 인해서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판매원이 매장에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요즘은 직접 방문 판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SNS 내용을 통해서 판매원이 직접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니면 간접 홍보로 진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정과 가족을 정의해 본데요. 뭐 사전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짚어봐야 될 것이 소비자 행동론을 연구하는데 중고 집단, 이 가정, 가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자, 가족은 대체로 혈연이나 입양, 결혼 등으로 관계되어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구성원 집단을 말할 때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구성원을 말할 때 가솔이라고도 합니다. 가솔이란 말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단어가 있지만 언어의 사회성에 의해서 보통 우리는 가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족의 요금 및 지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가족 내에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요금 및 지출의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의 연령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욕구와 지출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출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지출에 영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의 사람 수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하고 직업이 있냐 없냐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또 에이지 타켓을 고객 타켓층을 정하는데 연령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도 지출의 욕구와 지출이 각기 다르더라. 그래서 다양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족을 파악하는데 그들의 욕구와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사람 수가 몇 명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족 사람 수를 파악하려 하죠. 그리고 연령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지출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수와 직업과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이죠.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가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족 후 생애 주기 중에서 생애 주기 중에서 보면 단계를 이렇게 봤더니 35세 미만을 보면 독신인데 아이가 없는 것, 완벽한 독신이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결혼한 젊은 층은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없는 쪽. 이걸 결혼한 젊은 층이라고요. 꽉 찬 가족 2라고 하는데 결혼하고 6세 이전에 아이가 있는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6세 이하냐 이상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독신 부모가 있는데 한 가족 독신인데 아이가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 요게 독신 부모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35세 미만인데 독신인데 불구하고 6세 이전에 아이가 있는 경우 이 내용으로 하나를 보고요. 35세 미만으로 중년층을 35세에서 64세로 단계를 나눠서 봐보는데 독신인데 아이가 없는 것 이것은 35세 64세 완벽한 독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연된 가족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혼을 했는데 6세 이전에 아이가 있다. 늦게 결혼했거나 아니면 예외적으로 재혼을 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6세 이전에 아이가 있는 경우
꽉 찬 가족은 2단계의 꽉 찬 가족은 결혼을 했는데 6세 이상의 아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독신 부모인데요. 독신인데 6세 이상의 아이가 있는 거. 이게 독신 부모 2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빈둥지다고 이야기 보통 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6세 이전이고 이후고 없는 경우 우리가 빈둥지다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령층으로 봐야 되는데요. 64세 이상을 봅니다. 빈둥지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독신 3는 독신인데 아이가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둥지는 부부라고 보는 것이고요. 부부인데 아이가 없는 것이고 독신은 혼자인데 아이도 없는 경우 독신 3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애 주기 가족 생애 주기에 35세 미만과 중년층과 노년층을 결혼 여부로 물었고 결혼 여부로 구분을 했고 독신인가 결혼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가 결혼 여부를 보고 아이가 있냐 없냐 이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그것도 6세 이전인가 6세 이상인가에 따라서 가족 생애 주기 단계 내용에서 상황이 욕구와 구매 지출에 대한 내용이 아주 다르게 나타남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가족 의사 결정 모델인데요. 개별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고 공동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데 정보 수집을 하고 대안 평가를 하고 구매 의도와 그 다음에 구매자 소비자가 이렇게 되는데요. 정보 수집자가 누가 할 것인가 가족 중에서 그리고 대안을 평가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정보 수집자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있는데 굉장히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대학생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보 수집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평가하는데요. 대안을 평가하는데 영향력 행사자가 되겠죠.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구매 의도, 의사 결정권자인데요. 결정권자는 어떻게 뭐 아빠나 엄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자는 엄마가 할 수도 있고 아빠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학생인 아이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족 전체가 쓰거나 아니면 누구 한 사람이 쓰거나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체 한 사람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죠. 독신의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독신인데 아니면 가족 중에서 독신 부모인데 아이가 있는 경우 뭐 같이 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데 갈등 해소하면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안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서로 다른 내용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 이런 가족 생애 주기 단계 내에서 해당되어 있는 독신이냐 결혼한 젊은 층이냐 예를 들면 독신 2냐 지연된 가족 완성이냐 아니면 64세 이상의 빈둥지냐 독신이냐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런 의사 결정 과정에 역할 분담을 하는데 정보 수집과 대안 평가 구매 의도 구매 소비자가 각각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 움직이는 가족 의사 결정 모델 내용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구매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역할 분담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가족 중고 집단 중에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거 집단 중에서 가정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 어린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비의 지출이라든가 그리고 가족의 욕구가 많이 달라진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음 5-3에서 15-3에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만큼 가족의 의사 결정 모델은 다양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케터들은 이 구성의 가족 생애 주기 단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구성 내용을 보면서 소비자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내용으로 늘 연구해야 되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5-3 수업을 하면 모든 것이 이번 학기 수업이 끝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